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람상 소원문에 그 무상의 세계와 유상의 세계가 이렇게 그 유람상 소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불교 교도가 되거나 진리에 조금 그 탐구에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이라고 하는 안목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러죠? 네네. 그거 반드시 필요하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 또는 어떻게 같은가에 대한 그 안목이 좀 열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그 첫 번째 무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저는 주장하기를 네. 대종사님께서 부르셔서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태생이 여기 중앙총무가 태생이어서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불러서 왔다. 네. 저는 자랑스럽게 저는 찾아왔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아는 것이죠. 네네네. 다른 분들은 나보고 대종사님 친견 제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바로 대종사님께서 어질인자로 불명을 주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인자로, 돌림자가 기자인데 인기로 불렀어요. 근데 이 어질인자가 이제 바탕이 돼서 포포도 인자로 받아서 네. 저는 인자하고 좀 인연이 있는가 보다 싶은데 6살 때 열반하셨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속은머리가 없었다. 네.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아쉽게 가져요. 꼭 아주 감각적으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그때만 기억이 남고 꼭 2번. 그 여타는 실기실견으로 배운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깜짝 놀래고 배웠을 때 그때만 기억이 남는데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해서 그 말은 중복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하루 만에 눈뜨기도 하고 3일 만에 눈뜨기도 하고 적어도 1년간은 가야 이제 다 알아보고 그런다고 하니까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소견, 관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유성출가 하실 때 먼저 생로병사 인생살이를 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단을 내시고 이제 출가하시게 됐는데 그게 그 관점이 인생의 기점을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상 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유상으로 보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무상으로 보면이 나오는데 오늘 대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보면부터 변하는 세계. 그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보는 세계가 현실 세계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 점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유상을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창시가 됐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처음 시작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진리적 인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둥글다 해가지고 무시무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한 변화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변화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점이 참 우리 원불교인으로서는 크게 자랑할 만한 견해이고 앞으로 오는 세계의 종교는 이러한 과학과 도덕이 병진하는 도덕을 떠나지 않은 과학을 떠나지 아니한 도덕 이런 그 병진하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그게 참된 문명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 때만 해도 코끼리가 지구를 땅을 받들고 있다고 네, 그렇게 네, 하는 네.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네. 목매했어요. 네, 네, 네. 서양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은 창세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말세론을 얘기하고 예. 그에 대한 법문이 팍팍 많은데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비유담으로 사람이 이곳에서는 태어나고 저곳에서는 죽고 저곳에서는 죽으나 네. 이곳에서는 태어나지 않는가. 네.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소철되기도 하고 네. 부분적으로는 사멸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것이 작게로는 인생이 비유가 되지만은 네. 크게로는 우주 대자연의 이치가 그와 같은 이신이라 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예. 이것도 옳지 네. 않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진리적인 근거가 있죠. 그러나 작게 보면 창세기도 맞고 네. 말세도 맞고 네, 네. 또 빅뱅도 맞고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사유가 달라지죠. 네, 네, 네. 근데 그 전체라는 개념이 요즘 과학 문명에서 하는 말이지 네. 옛날에 전체라는 개념은 태양계 하나가 전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전체는 없었잖아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체라는 과연 참 무한의 세계로구나. 네. 태양보다 1000배 큰 태양이 또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얼마나 큰 태양입니까? 네. 그런 과학 세계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지 않아요. 네. 지금은 네. 우주의 끝이 없다고. 없다. 네. 그러니까 본래 동양 철학은 무시무종이면서 무유의 자연, 네. 어떤 그 기틀이 돼가지고 그 기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사멸하고 성주경으로 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의유화로 함이 없는 가운데 네. 생각이 없고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무의유화의 작용으로 우주가 생성하고 사멸한다. 네. 사람도 그렇게 되고 모든 네, 유정무정이 그와 같이 생성사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시무정 무의화 이런 철학이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상으로 보는 견해를 먼저 얘기했는데 무상으로 보는 견해라는 것은 생성함이 있고 사멸함이 있는 한정된 세계, 유한의 세계에서 하는 말인데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이 무상의 세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상의 세계예요. 그런데 다음에 쭉 알고 보면 추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천지가 만약 괴멸한다면 옛날에 괴멸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 앞으로 얼마 후에 괴멸한다는 말이 되는가? 무한이라면 그와 같이 유한적인 세계에서 얘기한 것이지 무한의 세계에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보면 그거는 유한의 세계고 유상으로 본다는 세계는 무한의 세계를 전체의 세계를 말한다 말이죠. 전체. 그 전체라는 개념 파악을 지금 시대의 과학하고 옛날 시대의 과학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지금 과학 문명의 지금 도덕 문명의 그런 그 심도 깊은 의미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전체라는 개념은 무한 아니겠어요? 무한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본다면은 그 우주라 하는 것이 언제 탄생해서 언제 사멸한다 이런 기한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한의 세계 전체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 유상으로 본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이 세상에 억겁 후에 후생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응? 억겁 세월이 겁이라는 거 무한정의 세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태어났더라도 그때에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영원하다. 네. 말씀. 그리고 우리가 천지팔도, 네. 저 사음 가운데 천지팔도가 있잖아요. 예, 천지팔도 가운데 천지의 영원불변한 도를 채받아서 네, 그 말씀이 나오죠. 네, 영원불변한 천지의 영원불변.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영원불멸한 천지, 그러한 의미가 유상의 세계. 네. 항상 하늘과 땅은 있도다. 네. 사라진 바가 없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참 그 주제가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부처님께서도 오도 후에 팔정도를 그러죠. 말씀하실 때 정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견. 네, 그래서 정사유. 네,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제 생각하는 그 정견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 내용을 제가 좀 유심히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배를 띄워서 어디를 갈지 못하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를 놓고 볼 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견해는 가져서 좋았는데,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뒤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가서 도착한 데가 인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메리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진리를 인식한다면 무시무종한 그런 그 생각과 불변한다고 하는 이 변화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갖고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을 말씀을 하지만 변불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변불변의 진리는 본래 네. 형상 있는 세계와 형상 없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유상과 무상이죠. 그러죠. 네네. 변불변이 태어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불변의 세계고, 육적인 세계, 그 현실적인 세계가 네네. 변의 세계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변불변의 네네. 진리가 나왔는데, 그 변불변을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이고, 네네. 물질이나 정신이나 물질 정신 간에 변불변에는 사이가 없는 거예요. 변하면서 불변이요, 불변하면서 변하면서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둘이다. 그렇죠. 둘이 아니다.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묘한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다 하면 좀 틀린 것 같고, 그러나 하나이긴 해도 둘이다. 둘이 아니다. 그 참 그 뉘앙스가 어감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말이에요. 야, 하나다와 불이와. 그렇죠. 참 그 불교 묘의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의 세계로 볼 때 대종사님께서 변화의 세계는 이제 인과의 세계와 그 생로병사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인 그런 그게 이제 변화의 세계인데, 그렇다면 변화로 진리의 변화를 볼 때 인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좀 할 것인가, 그것이 좀 또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변화의 세계를 진리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네네네. 본래 인이 없으면 과가 없다. 네. 그런 뜻인데, 인을 정신세계로 본 것이죠. 정신세계에서 인이 나왔으므로 네네. 물질세계의 그림자처럼 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거고요. 본래는 생사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을 총칭해서 생사구락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생사구락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네. 인이 있음으로 생사구락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인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둔 것이고, 네. 사유하는 정신에 둔 것이 인이고, 결과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이제
네. 사고 팔고 예. 하는 고. 네. 그 고로 이제 선인 선과 악이 낙과로서 고와 낙이 전부 받아지는 것이에요. 낙도 지은 바대로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본래 고락이 없는 건데 네.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형상 없는 세계에서 인이 시작되어 가지고 네. 형상 있는 세계에 고와 낙으로 받아지는 것을 네. 과라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이죠. 네. 인과를 불신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인데 네. 그 인과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인과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대단히 목매한 네. 아주 그 정신적인 지혜가 어두운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소견이죠. 네. 네. 그 이제 그럴 만도 해요. 네. 왜냐하면 도저히 추리적으로는 인과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그런 현실 세계의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다고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죠. 나는 줄 것을 다 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구만. 이때는요. 인과고 뭐시고 그냥 다 무시가 돼버리고 그 억울함만 남습니다. 그렇죠. 불교인 또는 원불교인 말고도 일반인들이 그 인과를 좀 아주 좀 이렇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본다면 네. 허공에 바람이 싹 일지 않아요? 네. 어느 수도인이 들녘을 가다가 바람이 휙 불면서 벼가 네. 한쪽으로 네. 찔립니다. 네. 그걸 보고 견성했다는 거예요. 그 인과 원리거든요. 네, 네. 인과 원리인데 사람들이 아니고 목매한 사람들, 네, 지혜가 네. 어두운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네, 큰 우연. 착각이 네.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으로 된 것을 인과를 붙여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또 사회를 은혜로운 세상으로 네. 인도하기 위해서 인과를 설한 것이지 네. 이 세상이 꼭 어디 인과로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인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인과로만 주장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정산종 법사님께서도 그 작용으로 일어나는 인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소소영령하게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견해를 좀 여러 사람들이 가져도 깊게 갖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억울하다 어쩌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동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보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네. 누가 그렇게 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담이네. 요즘 제가 마음이 새기면서 이게 내가 먼저 좀 해야지. 내가 먼저 복을 지어야지. 내가 먼저 뭐 좀 드려야 저는 그런 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들어앉은 그 동기도 됐습니다. 인과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를 당할 때 그것도 또 저희들이 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생로병사를 당했을 때 그 마음 세계, 마음가짐 어떻게 또 그것을 엮여나간 것을 풀 것인가. 가령 비근한 예지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나한테 큰 해독을 입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건을 많이 예발. 말하자면 자연재해 때 그렇죠. 자연재해도 그래요. 가족이 다 그 사망을 하고 자기만 살았다. 그렇죠.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건데 지혜라는 건 사람이 사물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이지만은 사물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도 해안이라고 그래요. 네. 맑은 정신의 눈, 희망,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서 현실로
지금 돌아오지 않은 일도 미래적으로 일을 알아요. 네.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지혜로서 돌아올 일을 내두사를 미리 아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죄과를 받는다면 그걸 피해가겠어요? 받겠어요? 지혜로운 분은 피해가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이 짓는 것은 꼭 받지만은 받는 것이 자기가 짓지 아니해서 짓지 아니해도 우연으로도 받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아. 지혜로운 분은 미리 돌아올 일도 안다 그 말이죠. 예, 예.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한 법도 짓지 않고 받는 것은 없다고 없다. 인식하면 좋은데 그럼. 어쨌든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우연히 생긴 일들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급을 하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진급은 개념적으로 한다면은 네. 해와 복 양방의 진급이죠. 아, 해와 복. 지혜로운 진급, 복록의 진급. 네, 저는 이제 지혜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데에서 이제 진급이 있는데 그런 진급은 해와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마음 작용에서 오거든요. 네, 네, 마음 작용에서. 생각을 하면 정신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정신이라는 건 분열되는 상태예요. 아, 생각하면? 분열하는 상태예요. 네네. 분열하면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정신이라는 것은 통일되어야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지 분열되면 어두워지는 것이 네, 정신이에요. 네네. 약해지고. 네. 그러니까는 심신작용을 할 때 이 심신작용은 심신작용이라고 하지만 실은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입니다. 네. 그 마음작용이 어떻게 해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일상수행의 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경계일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하지만은 네. 그 가장 가까운 가장 비근한 경계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바로 경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그때 네. 그렇지 아니하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경계는 마음의 경계가 아니고 네. 요란함, 마음이 요란해진 상태 그런 상태이지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경계는 육군, 제일 가까운 경계는 육군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타, 내가 뭐 어떤 사물을 대하는가 그런 거기에서 이제 경계가 되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하여튼 급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좀 원망한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경계로 알아라. 아, 나에게 경계가 돌아왔구나.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무슨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삿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경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지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말씀하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경계는 가장 경계는 육군 경계예요. 육군. 마음을 경계로 보는 것은 요란함이에요. 내 정신의 심지의 요란함. 그것이 경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공부거리지. 네. 공부거리지. 네. 그렇게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정산정산에서 네 가지로 나누지 않았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나누듯이 나눈 자리에서 본다면 나누지만은 통일된 자리에서도 하나죠.
이게 나눠지는 것이 왜 나눠지는가 하면은 그것이 나눠지긴 했지만은 네. 본래 하나예요. 네. 그 공부거리예요. 네. 나눠질 때가 혹시 내가 들어서 나눠질 수 있는 게 그러냐 나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습관의 습성도 있고 네. 무명, 네. 어리석은 무명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가 겸해서 이제 나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종합적인 것인가 뭐라고 딱 네네.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그렇게 그 생각나는 모든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네네네네네. 경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예. 그 대표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죄보고 근본이 무엇인가 누가 대답해 보라. 네. 그러니까 유호일 예. 유사님이 네네. 허일이 육군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갑을 받으셨거든요. 네. 죄보고 근본이 되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네. 죄보고 근본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허일이 육군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본래가 성품에 속한 것이에요. 네. 정신 하나에 속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공부거리예요. 예. 경계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상세한 말을 했는가는 몰라도 좌우간 그런 그 가리는 탈 줄 알아야 한다. 네, 그 아무튼 마음 작용이 그렇죠. 마음 자유. 그 무엇이 가려서 보이거나 뭐 그러죠. 그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그러면 또 어떤 그 애착, 탐착 이런 부분에서 나눠져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경계가 들어온다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늘 빈 마음으로 변화의 세계를 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지로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저 뜻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니 시간 됐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